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예령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요가 수련 영상이 아니라 요가 강사분들을 위한 기초 해부학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가를 지금 수업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가 강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요가 수업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서 조금 더 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해부학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명상, 수련, 철학, 스트레칭, 건강한 몸과 정신 등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건강한 몸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요가 수업을 나가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요가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그리고 질병, 본인의 불편함 등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요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회원님들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전보다 가지고 있던 몸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수업 도중에 우리가 그 회원님들의 몸을 보고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 강사분들이 저는 기초적인 해부학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용어, 그리고 뼈대 계통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부학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해부학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해부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단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란 사과란 단어를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 사진과 단어를 함께 보면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국어도 아니고 처음 보는 단어를 그 자체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사실 뒤돌아서서 바로 까먹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해부학은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처럼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해부학의 흐름, 내용들을 쓱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사진과 글을 같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에 배울 거는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게 되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모양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서서 얼굴과 눈은 앞을 향하고 팔은 몸통 옆으로 내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며 두 발을 모아 발끝이 앞을 향하는 자세. 이게 우리 해부학적 자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A 시작할 때 타다사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타다사나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어서 볼 거는 인체의 면입니다. 바디 플레인이라고 해서 해부학적 자세에서 연결해서 볼게요. 이 인체의 면은 해부학적 자세 기준으로 인체를 크게 세 가지 운동학 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우리 총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관상면, 이마면이라고 합니다. 이 면은 몸의 좌우로 지나는 면이며 인체를 앞과 뒤로 둘로 나누는 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면은 꼭 정중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뒤에 배우실 건데 외전과 내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시상면, 정중면이라고 해서 몸의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지나는 면이며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가상의 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상면과 정중면의 차이점은 시상면은 굉장히 수만 개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정중앙에 있지 않아도 되는 면이라고 치면 정중면은 말 그대로 시상면 중에서도 딱 정중앙에 있는 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딱 정중앙에 있는 면을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좌우로 나누게 되는 면이라 치면 사실 정중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면, 횡단면이라고 하고요. 신체를 위와 아래로 둘로 나누는 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수평 외전과 수평 내전, 회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굴곡, 플렉션, 굽힘입니다. 한 가지 움직임인 것 같은데 세 가지의 용어들이 나왔어요. 먼저 굴곡은 구용어라고 해서 해부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쓰던 표현이에요. 쓰던 단어, 굴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플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용어예요. 그리고 굽힘은 신용어라고 해서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순수하게 풀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뜻인데 세 가지의 용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굴곡이라는 움직임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들면서 두 뼈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굴곡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우리 팔의 움직임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내 몸 앞에 다른 사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체 일부가 그 상대방에게 가까워지는 동작을 쉽게 말해서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어깨 관절을 움직여서 내 팔이 상대방에게 가까워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견관절 굴곡이라고 해요.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시면 다리죠. 내 몸의 다리가 상대방에게 가까워지는 동작이라고 해서 고관절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신전, 익스텐션, 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전은 관절의 각도가 늘어나면서 두 뼈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동작을 말해요. 그러면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상대방에게서 멀어지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은 내 팔이 어깨 관절을 통해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멀어지겠죠. 이것을 견관절 신전이라고 해요. 그럼 세 번째 다리 사진을 보게 되면 고관절 신전이 되겠죠. 내 다리가 상대방에게 멀어지는 동작.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전과 내전, 수평 외전, 수평 내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외전은 에비덕션, 벌림이라고 합니다.
팔다리가 정준선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아까 굴곡과 신전과는 반대로 내 몸에게서 멀어지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시면 내 팔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경관절 외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내 다리가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이라고 해서 고관절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자, 밑에 사진을 보게 되시면 내전, 어덕션, 모음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정준선에서 가까워지는 동작을 말해요.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내 몸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전과 내전은 또 반대되는 용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나와요. 수평 외전, 수평 내전은 팔로 봤을 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몸의 신체 일부가 멀어지는 동작을 수평 외전.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나란히 한 동작에서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상상하시면 돼요. 반대로 수평 내전은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수평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을 수평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전, 내전과 다르게 수평 내전과 수평 외전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선, circumduction, 회전, 로테이션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을 배웠죠. 회선이란 동작은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이 동작 전체적으로 우리 경관절을 움직여서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모든 동작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일어나는 움직임을 회선, circumduction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회전이라는 로테이션 동작은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에 해당되겠는데요. 회전이라는 동작은 긴 축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돌리는지 바깥쪽으로 돌리는지에 따라서 회전이 되는 동작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다리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로 발끝이 정면으로 되어 있는 시작 자세에서 발끝이 안으로 돌아가게끔 내 대퇴골이 회전되는 자세를 고관절 내회전이라고 하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발끝이 돌아가 회전되는 자세를 고관절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동작은 전인, 프로트랙션, 내밈, 후인, 리트랙션, 드림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동작은 내 몸에서 턱관절과 그리고 날개뼈라고 하죠. 쉽게 견갑골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턱이 앞으로 쭉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내밀어져 있다고 해서 전인 프로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연예인 중에서 김구라 씨를 보면 턱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동작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턱관절이 뒤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후인, 리트랙션,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과 후인은 또 반대되는 용어가 되겠죠. 견갑골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은 후인의 동작이에요. 우리가 기지개를 폈을 때 날개뼈가 모아지면서 날개뼈 사이에 이렇게 등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날개뼈 견갑골이 안으로 들어가 모아지는 동작을 후인이라고 합니다. 리트랙션, 척추 따라서 가까워지는 동작, 안으로 들어온 동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전인 프로트랙션 내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날개뼈 이 견갑골이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져 앞으로 내밀어진다고 해서 전인 프로트랙션 내밈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전인과 후인이란 이 움직임은 턱관절과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갑골의 움직임을 조금 더 한번 보고 갈게요. 상승, 엘리베이션, 올림은 우리가 어깨를 으쓱 했을 때처럼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말하고, 반대로 귀와 어깨 사이가 멀어질 수 있도록 쭉 끌어내리는 동작을 하강, 디프레션,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견갑골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앞으로 내밀어지고 안으로 들어와지는 동작 외에도 회전이 된다고 해요. 이를 상방회전, 업월드 로테이션, 하방회전, 다운월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용어는 상방회전이에요. 상방회전이란 동작은 우리가 나중에 뼈대 계통에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견갑골 하각, 견갑골의 아래 끝자락에 뾰족하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견갑골 자체가 회전이 되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이 동작은 우리가 팔을 드는 모든 움직임에서 이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고,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상지 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상방회전과 또 반대로 하방회전이 있겠죠. 그리고 나오는 움직임은 해외 슈피네이션, 뒷짐, 해내 프로네이션, 업짐입니다. 자, 이 움직임은 아랫팔에서만 나오게 돼요. 처음에 뉴트럴 포지션이 첫 번째 사진처럼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로 시작을 해요.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는 동작을 회외라고 합니다. 슈피네이션, 뒷침. 그리고 반대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동작,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돌아가는 동작을 회내, 프로네이션, 업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은 손목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니고요. 이 동작은 아랫팔,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발에서만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번, 에벌전, 바깥쪽 들림, 내번, 인벌전, 안쪽 들림이 있어요. 사진상으로 두 번째 있는 사진을 보시면 돼요. 외번이라고 하는 동작은 발바닥이 가쪽을 향하도록 굽혀지는 동작을 에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발가락 쪽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안쪽에 있는 아치 부분이 바닥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반대로 내번, 인벌전, 안쪽 들림은 말 그대로 발의 안쪽 부분이 들리게 되는 동작을 말해요. 엄지발가락 있는 부분, 발의 아치 부분이 들리면서 새끼 발가락 측면, 그쪽이 바닥으로 굽혀지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축 굴곡, 플랜탈 플렉션, 발바닥 쪽 굽힘, 배축 굴곡, 도지 플렉션, 발등 쪽 굽힘. 이 동작도 반대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저축 굴곡, 플랜탈 플렉션은 발바닥 쪽으로 내 발목이 굽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는 동작을 저축 굴곡,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배측 굴곡은요, 배라는 단어는 등배, 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등 쪽으로 내 발목이 굽혀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랜탈 플렉션, 도지 플렉션도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번에는 뼈대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뼈대 계통은 상하지골과 중추골격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상하지골은 팔다리뼈라고 하고요. 중추골격은 몸통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지골을 또 나누게 되는데 말 그대로 상지와 하지, 그러니까 팔과 다리로 또 나누게 되고 중추골격은 몸통 뼈대라고 해서 이 몸통을 이루고 있는 척추와 흉곽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보실 거는 상지 부분이에요. 자, 상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상지대라고 합니다. 상지대는 내 몸통과 상지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쇄골과 견갑골이 상지대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몸통과 상지대와 다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상지 혹은 자유팔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맨 위에 있는 윗팔뼈,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골, 척골, 그리고 이제 손목과 손가락 뼈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지 부분을 봤을 때도 하지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내 몸통과 하지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골반, 천골, 미골이 하지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반은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나비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광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광골이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지라고 해서 몸통과 그리고 하지대를 제외한 자유 다리뼈, 하지라고 하고 맨 위에 있는 피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퇴골이에요. 우리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텔라, 무릎 종자뼈고요. 그리고 견골, 비골, 족골이 하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척추를 한번 볼게요. 척추와 척추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척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척추 하나하나가 탑을 쌓듯이 기둥처럼 쌓여져 있는 모양을 척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는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와 미추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경추는 쉽게 말해서 목뼈고요. 우리의 목뼈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흉추는 등뼈라고 해서 12개의 등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요추, 허리뼈는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반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천추와 미추는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척추를 앞과 뒤에서 바라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의 기둥 모양은 앞과 뒤에서 봤을 때 일자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두 번째 중앙에 있는 이 척추의 모양을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 면이 몸통의 앞면, 이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이 왼쪽 부분이 몸의 뒷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형의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정상적인 정렬이에요. 경추 목뼈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 오른쪽 면이 정면이라고 보면요, 몸의 앞면 앞으로 굴곡이 되어 있어요. 이 커브를 로도시스라고 하고요, 척추 앞굽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앞으로 굽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추와 연결되어서 아래로 길다랗게 기둥처럼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을 흉추 등뼈라고 하고요. 개수도 12개만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의 척추 부분에서 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 흉추의 커브는 뒤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척추 뒤굽이 카이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추를 지나서 우리 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요추는 경추와 같이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척추 앞굽이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왼쪽에 사진을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의 모양은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보이시죠? 엉덩이 골 사이에 만져지는 평평한 뼈, 이 부분을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끝자락에 있는 제일 작은 콕시스, 미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꼬리뼈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와 미추는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흉추와 같이 척추가 뒤로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카이포시스 척추 뒤굽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커브 정렬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척추 커브가 변형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세적 변화, 그에 따라 우리가 하기 힘든 요가 자세,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 척추 정렬과 같이 한 번 더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척추의 각 개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척추의 굽이 어떻게 굽어져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몸통뼈대 중추골격에서 또 다른 흉곽이란 부분은 소라시 케이지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가슴울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가슴골 사이에 일자로 생긴 넓적한 뼈, 이것을 흉골, 복장뼈라고 합니다. 흉골은 하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갈비뼈, 좌우로 해서 늑골 12쌍이 흉곽 케이지를 만들어요. 가슴울이 흉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서 두 가지로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앞쪽에는 흉골, 양옆에는 늑골, 그리고 사진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분, 척추 이 부분을 흉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흉추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앞과 양옆, 뒤로 크게 쌓여져 있는 이 모양을 립케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흉곽이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흉추가 추가로 적혀 있어야 되지만 제가 그 전에 척추 파트를 했을 때 이미 흉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1강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전공자, 해부학을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외울 것도 많고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